아침 출근길에 타는 지하철이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땅 밑 25m, 형광등 불빛만이 유일한 태양인 그곳에서 한 여자가 걸레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바로 옆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자의 운명을 바꿔놓은 단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울 지하철 8호선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터널 안은 콘크리트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불규칙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정민호는 32살, 이 현장의 공사 감독이었습니다. 흰색 안전모를 쓰고 형광조끼를 입은 그는 클립보드를 손에 든 채 현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철근 하나, 볼트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멀리 시구역 통로에서 누군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인 채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복희, 58살이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복희는 새벽 4시부터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함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냥 청소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걸레와 빗자루를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무릎은 자주 아팠습니다. 허리도 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들과 어머니는 그저 동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민호는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복희는 혼자서 민호를 키웠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공장 야간 근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건축공학을 전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호는 어머니를 피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현장에서 가장 낮은 직급으로 일한다는 사실이 동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위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그것을 흔들까봐 걱정했습니다. 복희는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 8시 현장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건설 본사에서 고위 간부가 내려왔습니다. 이철호 본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 상황이 괜찮네요. 정 감독,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봤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직급부터 봤습니다. 자신보다 아래 사람에게는 무관심했고 위 사람에게는 비굴했습니다. 현장을 돌던 이철호의 시선이 복희에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철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분도 우리 소속인가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환경미화 담당입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요즘은 젊은 인력을 쓰는 게 추세인데 말이죠. 이철호의 말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짰습니다.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클립보드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철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호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현장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소하시는 분, 정 감독 어머니래. 진짜? 그래서 민호가 항상 피하는 거였구나. 뭐, 이해는 돼. 아들이 감독인데 엄마가 청소부면 좀 그렇지.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민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 학교 운동회에 낡은 옷을 입고 왔던 어머니, 대학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인부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났습니다. 복희도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에 보온병과 수건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민호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하 터널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야간 경비원 한 명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깜빡거렸습니다. 콘크리트 벽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반복되는 터널의 풍경, 그리고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어머니가 부끄러워진 걸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현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몰랐습니다. 곧 이 현장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과 어머니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비밀이 폭로되고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호는 어머니 윤복희를 외면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한도건설 이철호 본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차갑고 오만한 시선이 복희를 향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사흘째 비가 내렸습니다. 지하 공사 현장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서는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모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D구역 배수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소리가 약했습니다. 김대리, 펌프 상태 어때요? 조금 이상한데요. 모터 회전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호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장마철에 펌프가 고장나면 큰일이었습니다. 지하수가 차오르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정비팀 불러요. 지금 당장. 오전 10시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민호는 본부에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펌프 고장? 오늘 오후에 본사 실사단이 내려갑니다. 그때까지 해결하세요. 하지만 부품 수급이 변명 말고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정 감독.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오후 1시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D구역 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수 펌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물은 발목까지 찼습니다. 인부들이 소리쳤습니다. 감독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수구가 막혔어요. 민호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일단 모두 대피하세요. 전기 차단하고요. 사람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공사 장비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황색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삽과 쇠막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나가세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수구 뚜껑 위치 알아요. 내가 열게요. 안 돼요. 지금 물살이 세서.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하수구 뚜껑을 찾았습니다. 쇠막대를 끼워 넣었습니다. 복희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물이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복희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인부 3명이 D구역 안쪽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희의 행동으로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희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과 빗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무사하니까.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이철호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민호가 보고했습니다. 펌프 고장으로 침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대응해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신속한 대응이라고요? 장비는 다 물에 잠겼잖아요. 이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복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입니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수구를 여는 과정에서. 이철호가 복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하수구를 열었다고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받고 했습니까? 위급한 상황이라. 이철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위급하면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겁니까? 당신은 청소 담당이에요. 청소나 하세요.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철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천한 일은 천한 사람에게 맡기세요. 주제 파악 좀 하시고. 이래서 밑바닥은 안 된다니까요. 복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어머, 이분은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이철호가 민호를 쏘아봤습니다. 정감독, 당신은 현장 책임자예요. 감정 개입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신도 책임 못 면합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철호는 돌아섰습니다. 그는 현장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영웅 행세를 하네. 그 말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부 하나가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철호의 모욕적인 말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짐을 챙겼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다니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사과해?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복희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내일이나 잘해. 나는 신경 쓰지 마. 복희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SNS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청소부 모욕한 건설본부장. 이게 한국 현실입니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 여자분이 사람 목숨 구했다며? 진짜 쓰레기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하자마자 호출을 받았습니다. 본사였습니다. 이철호도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도건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호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철호는 변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은 명백했습니다.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할까요? 그날 오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복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봤어. 괜찮아. 너나 조심해. 제가 뭘 조심합니까? 회사에서 너한테 책임 떠넘길 수도 있어. 조심해.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저녁, 민호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난했습니다. 정 감독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난리네. 그래도 사람 구한 건데 뭐. 그래도 선 넘은 거 아니야? 규정이 있는데. 민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진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이철호 본부장이 복희를 모욕했습니다. 그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SNS에 퍼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가 마주할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사건 발생 3일째였습니다. 한도건설 본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주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민호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자택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관리 소홀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룸에 갇혀 뉴스만 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도건설 청소 노동자 모욕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호는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요? 혹시 다친 건 아닐까요? 민호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한도건설 본사 앞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이철호 본부장 파면하라. 민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경비원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이철호가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사과 한마디 해주십시오. 피해자에게 할 말씀은? 이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도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오 한도건설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철호 본부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으며 내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분께는 별도로 사과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윤복희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과 접촉은 했습니까?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호는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고요. 회사도 찾지 못했다고요. 어머니는 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어지러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며칠 조용한 곳에 있을게. 너는 내일 잘하렴. 민호는 메모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또 자신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다쳤는데도, 자신이 모욕당했는데도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도건설이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서였습니다. 피해자 윤복희 씨가 직접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신다고요. 그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본사로 향했습니다.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직원들, 시민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뒤쪽에 섰습니다. 사람들 틈에 숨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입장했습니다. 한도건설 대표이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복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 사람이 청소부였던 사람 맞나요? 복희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복희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복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8호선 건설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토목 기술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28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지하철 건설 기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기술자였다고요. 복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제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승진은 남자 동기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떠났습니다. 현장을 떠나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청춘을 바친 곳이었으니까요. 복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10년 전 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요. 제가 설계한 터널을, 제가 계산한 구조물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직함이십니까?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 지하철 공사 자문위원이자 한도건설 사회공헌재단 이사입니다. 제 급여는 모두 현장 노동자 복지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청소 일을 하신 겁니까?
복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는 제 천직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사람을 더럽히는 건 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철호 본부장은 제 일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제 존재를 무시한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민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청소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영웅이었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복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누군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청소부도 경비원도 미화원도 존엄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한도건설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복희 이사님, 그리고 모든 현장 노동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즉시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복희는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불렀습니다. 복희가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넌 몰랐으니까. 하지만 넌 배워가는 중이야.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자존심이 뭔지, 진짜 자랑이 뭔지. 복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둘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복희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철호는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본사를 떠났습니다.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SNS에서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갑질, 횡령 의혹, 부당 인사까지. 이철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재산도 위협받았습니다. 그는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이철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바닥부터 다시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민호는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새 규정이 생겼습니다. 노동자 존중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현장을 돌았습니다. 청소부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경비원들과 악수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이사 직함이 있었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까. 민호는 이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이 현장의 영웅이십니다. 사람들은 박수쳤습니다. 복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 변화의 중심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밤이 깊었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달렸습니다. 그 안에서 복희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하니? 민호는 사직서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희는 책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왜 이걸 쓰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동료들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복희는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부끄러운 건 실수 자체가 아니야. 그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실수를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넌 이제 알았잖아. 그럼 됐어. 하지만 도망치지 마. 여기 남아서 받고 내가 할 수 있어. 민호는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단단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복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찢어진 사직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노동 존중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데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모든 현장 노동자 이름표를 만듭니다. 직급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둘째, 휴게 공간을 확충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요. 셋째, 원래 간담회를 엽니다. 청소부, 경비원, 기술자 모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한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 성과급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요청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민호를 다시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름표가 나왔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현장을 돌았습니다. 김영수 씨, 좋은 아침입니다. 박미라 씨, 어제 수고 많으셨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미소가 늘었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휴게실이 새로 꾸며졌습니다. 깨끗한 소파가 놓였습니다. 커피 머신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물함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우리가 써도 돼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에요. 한 달 후 첫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기술자, 관리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불편한 점 말씀해 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어두워요. 시구역 특히요.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민호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교체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화가 너무 낡았어요. 환기시설이 부족해요. 식당 메뉴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민호는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경비원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우리 말을 들어주셔서요. 처음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요.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안전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환기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실수가 줄었습니다. 효율이 올랐습니다. 한도건설 본사도 주목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민호의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다른 현장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 남자도 식당에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이철호였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철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이철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을요? 청소요. 하청업체에서 저를 받아줬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청소부로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여기? 이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요. 말로는 부족하니까 몸으로 하려고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철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윤복희 이사님 계시죠?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를요? 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사람을 무시했어요. 노동을 무시했어요.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그때 복희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철호를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이철호는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희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이철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깨끗이 닦으세요. 얼룩은 지워져요. 다만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닦아야 합니다. 이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일하세요. 열심히요. 이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복희 옆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복희는 함께 걸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배워야 하니까. 하지만 너무 쉽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미움을 놓아야 편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옳았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많이요. 복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하루하루 쌓이는 노력으로. 복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가 만들 거예요.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지하철 8호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터널이 완성되었습니다. 레일이 깔렸습니다. 역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첫 차가 운행되기 전이었습니다. 복희는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먼지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작품이었습니다. 30년 전 설계했고 지금 완성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대합실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빛이 바닥을 비쳤습니다. 복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희가 돌아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왔니? 네. 함께 아침 먹으려고요.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복희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둘은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개통식이에요. 알아. 초대장 받았어. 꼭 오셔야 해요. 주인공이잖아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역을 만든 모든 사람들이야. 나는 그냥 그중 하나고.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복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개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역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언론이 왔습니다. 한도건설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이 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실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대표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윤복희 이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복희는 망설였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밀었습니다. 가세요. 복희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복희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곳을 꿈꿨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요.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복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공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한 모든 분의 공입니다. 청소하신 분, 용접하신 분, 설계하신 분 모두요. 그녀는 현장 노동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복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역을 이용하실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청소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입니다. 그녀는 인사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껴안았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복희는 웃었습니다. 좀 떨렸어. 개통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복희와 민호는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철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사님, 아니 선배님, 잘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복희라고 불러요. 우린 동료니까. 이철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복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이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성실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이 있다면요. 오후였습니다. 첫 전동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희와 민호는 플랫폼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직장인, 학생, 어르신, 아이들. 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서 기쁘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일이야. 전동차가 떠났습니다. 또 다른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복희는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희는 웃었습니다. 그냥 청소부라고 해. 내가 세상을 닦는 사람이니까. 민호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일할게요. 어머니처럼요. 복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희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희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복희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동차가 떠났습니다.
역은 조용해졌습니다. 복희와 민호는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내일이잖아. 평생 하실 건가요? 복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이 좋거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평생요. 복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시는 밤에도 밝았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요. 존중, 겸손, 용기, 사랑. 복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한 것을요. 당당하고 따뜻한 사람이 된 것을. 길거리에서 한 학생이 복희를 알아봤습니다. 저분 TV에서 봤어. 학생은 달려왔습니다.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복희는 웃으며 사인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저도 어른 되면 복희님처럼 멋진 사람 될래요. 학생은 뛰어갔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세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복희의 집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푹 쉬셔야 해요. 복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민호야. 민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포옹이 길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희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 내일 또 보자. 네. 내일 봐요.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다가갔습니다. 벌써 왔구나.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준비하려고요. 복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한다. 이철호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복희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세 사람은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철호는 벽을 청소했습니다. 햇살이 플랫폼으로 비쳐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복희는 모두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전동차가 떠났습니다. 복희는 플랫폼에 섰습니다. 민호가 옆에 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하세요? 복희는 웃었습니다. 행복해. 너무 행복해. 민호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지하철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미소가 빛났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복희와 민호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